어둠 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천천히 굴길을 지나와 비귀의 굴 앞에 섰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비귀이 물었다. 하이젠슬라인가? 네, 그렇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이 표적반 소속이니 지휘관님 명령에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저를 부른 건 실수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소.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리 가까이 와요. 하이젠슬라이는 시키는 대로 했다. 맥박이 빨라지는 소리가 비윅한테도 전해져 왔다. 하이젠슬라이는 잔뜩 긴장해서 발톱으로 땅바닥을 그러진 채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비윅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하이젠슬라이, 잘 들어요. 얼마 전에 토끼 4마리가 엘프라파에 왔던 일 기억나죠? 그중 하나는 털이 아주 연한 잿빛이고 또 하나는 앞다리에 쥐한테 물린 흉터가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으드머리와 이야기를 나눴죠? 홀리라는 토끼하고 말입니다. 홀리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이젠슬라이는 겁에 질려 돌아보았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참자크 듣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비퀵은 헤이즐과 파이버 이야기, 샌들포드 마을의 파괴와 워터십 다운까지 오게 된 내력을 들려주었다. 하이젠슬라이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다. 그날 밤 당신하고 이야기한 토끼들 말이야. 마을이 파괴되었고 암토끼를 찾아 에프라파라 왔다던 그 토끼들이 어떻게 된 줄 아나요? 하이젠슬라이는 들릴랑 말락하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도망쳤대요. 찰록 대장이 추적하다가 죽었고요. 그 뒤로 다른 추격대가 파견됐나요? 그 다음날 말이요. 퓨글루스는 체포되고 찰록은 죽은 터라 추적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 토끼들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중 하나는 지금 우리 족장토끼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멀지 않은 곳에 와 있고요. 다들 영리하고 재치 있는 토끼들입니다. 내가 암토끼를 데리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되도록 많이. 내일 아침이면 우리 편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요. 어떻게요? 새를 통해서 별일 없다면 말이야. 비퀵은 키아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하이젠슬라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비퀵은 이 암토끼가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아니면 공포와 불신에 시달린 나머지 할 말을 잃은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첩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건 아닐까? 참다 못해 비퀵이 물었다. 내 말을 믿나요? 네,
믿어요. 장로에서 보낸 첩자일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어떻게요?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마을에 위험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토끼 말이에요. 그런 능력은 친구만 가진 게 아니에요. 저도 이따금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가슴이 얼어붙어서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 날 따라가겠어? 친구들도 설득하고? 어렌 당신들이 필요해요. 애플아파에서는 당신들이 필요 없지만. 하이젠슬라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근처 흙 속에서 지렁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 풀밭에서 작은 동물이 사박사박 돌아다니는 소리가 굴길을 타고 들려왔다. 비빅은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암토끼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묵묵히 기다렸다. 이윽고 하이젠슬라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리가 워낙 나직해서 말이 아니라 숨소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처럼 들렸다. 애플아파에서 탈출할 수 있다. 몹시 위험하지만 성공한다. 그 다음의 일은 보이지 않는다. 해질녘의 혼란과 공포, 그리고 인간들, 온통 인간의 것들. 개 한 마리, 삭정이처럼 똑 부러지는 밧줄, 토끼가, 아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토끼가 흐르드드에 타고 있다. 아, 내가 정신이 나갔나봐. 여름 저녁에 아기 토끼들한테나 들려줄 이야기야. 안 돼. 예전만큼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비 내리는 들판 너머로 숲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당신도 내 친구를 만나봐야겠군. 내 친구도 꼭 당신처럼 얘기하거든요. 난 그 친구를 믿듯이 당신도 믿어요. 이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잘 된 거요. 하지만 내가 묻는 것은 당신 친구들을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느냐입니다. 하이젠슬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용기도 기운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당신이 나한테 의지한다니 부담스럽군요. 그렇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쳤어? 당신은 암토끼들을 이끌고 장로회까지 찾아가지 않았나요? 나하고 티수된낭이었죠. 우리랑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우린 모두 오른쪽 앞발 표적반에 있었어요. 난 앞발에 표적이 있지만 다시 다른 표적을 만들었어요. 블랙카바를 봤죠? 물론 봤어. 블랙카바르도 우리 표적반이었어요. 우리와 친구였고 늘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암토끼들이 장로회로 몰려간 지 하루 뒤인가 이틀 뒤 밤에 탈출하다가 잡혔어요. 어떻게 당했는지 봤죠?
있죠. 하필 바로 그날 밤 당신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곤 다음날 밤에 도망쳐 버렸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우린 다시 장로에 불려갔어요. 장군은 다시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둘씩 묶어서 서로 다른 표적반으로 보내버렸지요. 왜 티스딘남과 나를 같은 반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알다시피 에프라파는 그런 곳이에요. 각 반마다 들식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누구와 누구를 붙여주는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난 두려워요. 늘 장로회가 감시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하지만 이젠 내가 있어요. 장로회는 아주 교활해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한 토끼들이 있으니까 날 믿어요. 엘라라이라의 아슬라 못지않게 영리합니다. 한데 그 넬틸다란 친구도 장로회 갈 때 함께 있었어? 아니요. 넬틸다는 여기 왼쪽 엉덩이 표적반에서 태어났어요. 혈기는 왕성하지만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요. 반역자로 찍힌 토끼들과 친구라는 걸 남들한테 과시하면서 우쭐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장로회가 진짜로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서요. 지휘관들에게 대들고 하는 거 넬틸다한테는 다 장난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도가 지나쳐서 우리를 다시 곤경에 빠뜨리고 말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을 알려주지 마세요. 같이 탈출할 만한 암토끼가 우리 반에 몇이나 있어? 하라요. 알다시피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거든요. 하지만 슬라일리 탈출 직전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넬틸다뿐만 아니라 다른 토끼도 전부요. 마을에서는 비밀을 지키기가 힘들고 사방에 첩자가 깔려 있어요. 우리 둘이서 계획을 세우고 티수딘낭한테만 귀띔해 주어야 해요. 나는 티수딘낭이랑 때가 되면 같이 갈 암토끼들을 모을게요. 비극은 아주 우연찮게도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토끼를 만났음을 깨달았다. 스스로 판단하고 남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강인하고 분별 있는 토끼였다. 암토끼를 모으는 일은 당신한테 맡겨두겠어. 당신들이 준비가 되면 탈출할 기회는 내가 만들 것이오. 언제요? 해질 무렵이 가장 좋을 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헤이즐과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찰대를 막아줄 거요. 가장 중요한 건 새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거란 사실이지. 온두어트도 그것만은 예상하지 못할 때니까. 하이젠슬라이는 다시 말이 없었다. 비극은 하이젠슬라이가
자신의 계획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알고 감탄했다. 그 새는 토끼를 몇 마리쯤이나 상대할 수 있죠? 과연 추적 때 전부를 쫓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대규모 탈출이라서 장군은 틀림없이 최정예 부대를 끌고 추적해 올 거예요.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순 없어요. 추적대가 우리 발자국을 놓칠 리 없으니 금세 따라잡을 거예요. 우리 토끼들이 장로애보다 더 영리하다고 했잖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강을 건너본 적 있어? 강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건 설명할 수 없어요. 멀리까지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놈들이 쫓아와봤자 우린 바로 눈앞에서 싹 사라져버릴 테니까. 난 그 순간만 기대하고 있지. 하이젠슬라이가 잠자코 있자 비귀기 덧붙였다. 날 믿어줘요, 하이젠슬라이. 우린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질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당신 생각이 틀렸다면 빨리 죽는 길만이 행복이겠군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엘러라이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꾀를 내놓았어. 해질 무렵에 떠날 거면 내일이나 모레밤이겠네요. 앞으로 이틀이면 이 표적반의 저녁 실플레이는 끝나요. 아시죠? 그래요. 나도 들었어. 그럼 내일로 합시다. 더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블랙카바라를 데려가는 일이요. 블랙카바르? 어떡해요? 장로의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 훨씬 더 위험하겠지만 꼭 데려가고 갈 거야. 내 계획은 이렇소. 내일 저녁 우리 표적반이 실플레이 할 때 당신과 티스딘낭은 암토끼를 되도록 많이 모아놓고 도망칠 준비를 해둬요. 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새를 만나 내가 굴러 들어가는 순간 보초한테 덤벼들라고 할 거요. 그 사이에 나는 블랙카바르의 보초들을 해치울 거고 놈들은 완전히 허를 찔리겠지. 나는 얼른 블랙카바르를 데리고 와서 당신한테 가겠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테니 그 틈을 타서 도망치시오. 우리를 쫓아오는 놈은 새가 알아서 공격할 거야. 무조건 철길 굴다리까지 도망치는 거 잊지 말아요. 친구들이 거기서 기다릴 거야. 나만 따라오면 돼요. 내가 앞장서겠어. 캠피언 대장이 정찰 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군. 정말이요. 블랙카바르는 당장 따라 나서지 않을지도 몰라요. 보초들 못지않게 놀랄 테니까요. 미리 알려줄 순 없겠어? 없어요. 보초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 데다 실플레이도 혼자서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표적반 모두가 돌아가면서
블랙카바르의 모습을 보고 나면 장로회에서 죽일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소. 반드시 그를 데려가고 말겠어. 슬라일리, 당신은 정말 용감하군요. 꾀도 그렇게 많나요? 내일이면 우리 목숨은 전부 당신한테 달려 있을 텐데. 이 계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난 에프라파에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안토끼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차피 무엄이요. 여기서 벗어나 높은 언덕에서 우리랑 함께 살고 싶지 않나요? 그걸 생각해 보시오. 오, 슬라일리. 우리도 자기가 고른 수토끼와 짝짓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굴을 파고, 아기 토끼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그렇고 알고요. 게다가 벌집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실플레이도 하지. 멋진 생활이라는 거 장담합니다. 가겠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가겠어요. 당신이 이 표적판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오. 당신과 이야기하기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아래 굴로 내려가 볼게요. 다른 토끼들이 당신이 왜 나를 불렀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난 지금 짝짓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가면 당신이 잘못 알고 실망하더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않겠어. 자, 가봐요. 내일 저녁 실플레이 할 때 맞춰 준비하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하이젠슬라이가 돌아가고 나자 비퀵은 죽도록 피곤하고 외로웠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친구들이 있으며 이제 다시 만날 날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자신과 헤이즐 사이에 거대한 에프라파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온갖 불안한 상상들이 이어졌다. 설핏 잠든 사이에 비퀵은 캠피온 대장이 갈매기가 되어 강 위를 캬캬 울면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그러고는 다시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번에는 처빌 대장이 철사덫이 놓인 풀밭으로 블랙카바르를 몰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들판에 서 있는 말처럼 거대한 운드워트 장군이 그 모든 것 위로 우뚝 선 채 세상 끝에서 끝까지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비퀵은 불안에 시달리다 못해 지칠 대로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